좋아요, 구독.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잭슨홀 미팅이겠죠, 그죠? 네. 자, 거기에 대해서 미증시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인지 아직 며칠이 더 남았지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. 그래서 오늘 좀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되고 향후 방향이 어떻게 갈지 거기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잭슨홀 미팅이 뭔지를 좀 알고는 가야 되지 않느냐, 그죠?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.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히스토리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잭슨홀 미팅을 캔자스시티 연은행에서 주최를 하죠. 와이오밍주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. 매년 8월, 그죠? 매년 8월 이제 한 주요국 약 한 70개국 정도가 됩니다. 거기에 이제 뭐 총재들, 또 관련 재무장관, 그다음에 경제학자,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심포지엄을 하는 그런 미팅을 잭슨홀 미팅이라고 한다. 그렇게 또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처음에 개최된 거는 1978년부터 첫 개최가 됐습니다. 그래서 1985년까지 이거 농업 부문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논의를 토론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, 자, 이제 86년도가 되면서, 자, 그 86년도가 언제입니까? 그 우리 석유 파동 시대가 끝나는 이제 그 거의 끝자락이었죠. 그때부터 이제 어떤 논제가 바뀐 거예요. 농협에서 이제 경제, 금융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회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. 그렇게 바뀌어서 오늘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아까 석유 파동 때 그때가 반에도 이제 상당히 그 의장들이 그렇죠, 패드 의장이죠, 그죠?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지고 시장들이 많이 요동을 쳤어요. 2008년대도 마찬가지. 그래서 오늘 26일 새벽 3시죠, 그죠? 한국 시간으로. 자, 이거 26일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다. 자, 어떻게 요동을 칠 것인가?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캔자스시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. 이게 원문을 제가 갖고 왔는데, 자, 주제는 저겁니다. 뭐 경제 및 정책에 대한 제약, 재평가. 결국엔 뭐냐? 자,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금 높게 와 있죠, 그죠? 자, 9.1%, 8.5%로 내려와 있는데, 자, 거기에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협적인 지금 숫자를 보면서, 자, 이 인플레이션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파월 의장의 정책을 펼 것인가, 이게 가장 핫 이슈입니다.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. 자, 여기서 분명히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소지가 상당히 높겠다. 자, 그럼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, 자, 제약 조건이 뭐가 있느냐? 안 짚어볼 수가 없죠. 여기에다 이제 파월이 상당히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. 자, 오른쪽에 보시면, 자, 제일 위에 녹색 있죠. 녹색이 이제 3개월 몰입니다. 밑에가 또 10년 몰이고요. 자, 장단기 금리가 제가 6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3개월 몰이 계속 위에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이다.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. 자, 이게 3개월과 분기별로 가죠. 그럼 3분기죠. 7, 8, 9. 자, 이제 9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게 공교롭게 또 어떻습니까? FMC 9월 21일, 20일, 그죠? 자, 그때하고 말물려 있어요. 근데 만약 그때까지도 계속 치솟을 수 있다면 상당히 9월 달 3분기는 암울하게 이 숫자로 봤을 때는 갈 수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그 10년몰이 우리가 이제 잘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국채금리 관련 이런 그래프를 보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저거 이제 10년몰이 딱 뜹니다. 10년몰이 뭐냐면 이것도 심각합니다. 뭐냐면, 자,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그 모기지론 있죠. 모기지론하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.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바로 10년물 금리예요. 그래서 10년 금리가 지금 3%에 육박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기지론, 주택을 구매하는 또 대출을 받는 이 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유념해서 봐야 될 그런 금리다. 10년물. 이것도 상식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가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게
연준이 바라보는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결국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? 실물 경제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렇다고 해서 또 양적 완화를 QE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. 인플레이션 상황에서. 뭐 시청자 다 아시다시피 결국에 없을까?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결국엔 긴축을 QT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지금 길에 서 있다.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심포지엄에서 상당한 얘기거리가 많이 오갈 수 있겠다. 그렇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. 매파적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지난주에 이제 해양 마스터님이 이제 4D 가이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죠? 파우르장에 대해서. 자, 그런데 파우르장은 발언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는 총재들, 그렇죠? 제임스 블러부터 시작해서 또 비둘기파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여는 총재들까지 계속 4D 가이던스를 지난주,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결국에는 모두 일맥상통한 거, 매파적 발언. 그죠? 자, 현재 2.5%입니다. 자, 그럼 0.5씩 3번 가면은 결국 1.5%. 그럼 결국에 4%가 넘어가죠. 그죠? 자, 거기다가 지금 8.5%입니다. 물가 상승률이. 자, 과연 올해 2%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? 힘든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엔 이런 여러 가지 또 기후적인 요소도 있죠. 그죠? 자,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국 70개국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. 그건 미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겠죠. 여러 사람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 요구 2%를 위해서는 결국엔 지속적인 금리 인상, 즉 매파적인 발언이 충분히 도출해낼 여지가 있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8월 26일 그죠? 다시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.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좋아요, 구독.